지금 방금 쭈글쭈글 하신 분은 조국혁신당의 전국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반갑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시기로 했는데 예. 3주 만에 뵙네요. 예. 이번에 좀 짧게 모셨습니다. 예, 우선 조민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아들 조원 씨 처음 봤는데 아버지보다 키가 크더만요. 예, 뭐 저와 좀 크고 뭐 아버지보다 얼굴이 작아요? 비율이 좋은 편 같습니다. 네, 아버지보다 하얗고 아버지보다 마네킹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반칙 아니야라고. 그 말 들은 저희 아들은 민망해합니다. 그 말 좀 그만해 주세요. 언제 한번 저기 뉴스공장에 모셔야 되겠어요. 이거 무슨 말씀? 예. 아들 버전의 이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또 걔도 걔 나름의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있었고 뭐 고통이 있었죠. 예. 자, 이거 기자회견 영상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져 있습니다. 친일, 종일, 부일, 숭일 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인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씨,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의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럽니다. 그 윗자리 국가안보실장에 앉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더 행복했겠냐?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라고 합니다. 3대 역사연구기관이라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수장이 모두 친일 독재정권 옹호론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도 굉장히 센 발언인데 이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왕초 밀정이다. 그 말도 하셨는데 이어서 한번 보시죠. 예전에는 친일파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갖고 음지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부와 학계 요직을 하나둘씩 꿰차고 있습니다.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야, 센 발언입니다. 아니 뭐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이종찬 회장께서 밀정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밀정의 그림자. 실제 정부 요직 곳곳에 학계 요직 곳곳에 밀정 같은 사람들이 꼽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밀정을 임명한 사람이 진짜 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전날 이제 아침에는 정부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가 세종문화회관에 있었는데 전날 광복절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거부하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지금 저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밀정을 임명한 자가 밀정이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저 연설을 했습니다. 밀정을 임명한 자가 왕초 밀정이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부 총독인가. 야, 이 지난주 내내 사실은 이 뉴라이트 가지고 큰 논란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코멘트였어요. 저게 기자회견이었고. 네네. 그러자 이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이 바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잠깐 보시죠. 조국 대표께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지금이 조선 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걸 잘 대받아 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참 웃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상세한 반박 전에 제가 부산말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때 느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느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많이 쫄리는갑네. 니나 가라 야스쿠니. 가미가제 타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가라 야스쿠니. 대표님 어디 학원 다니십니까 요새? 드립이 엄청 강해지셨는데. 아니 네가 뭐 가라. 표준말보다 이제 네. 부산말 원어민이니까 원어민 말을 쓰면 더 지금 말씀하신 드립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 고향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저 반박하는 말을 듣고 참 황당했던 게 저보고 평양 또는 만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해가 제일 안 되더라고요. 이제 평양 가라 그러면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월북을 하라는 얘기인데 예. 저보고 월북하라 그러면 월북 교사가 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다음에 저보고 만주로 가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만주로 가라는 얘기는 느낌상 취지상 보게 되면 제가 만주에 가서 무장 독립투쟁을 해라 이 같은데 네. 그 말은 스스로 지금 현재 한반도가 일제 밀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죠. 저게 뭐 논리적인 그 사고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지금이 그 조선 총독부 시절이면 그럼 독립운동해 만주 가서 이런 말인 것이고 네, 근데 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평양에 왜 나와요? 너는 정북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란 거죠. 두 개를 섞어버렸는데 둘 중에 하나만 했었어야 하고 어떤 뻔한 얘기고 너저분한 그런 비판 같습니다. 네. 또 반공 이데올로기,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 지금 대통령이 막 하니까 네. 또 대변인도 그걸 그 용어를 차용을 해서 평양 가라, 만주 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에게 먹히겠습니까? 조선 총독 지금이 조선 총독부면 만주 가서 독립운동해 그랬더니 대표님이 네가 가 야스쿠니로 야 이거 학원 다니시는 것 같아 아마도. 아이고, 무슨 말씀?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 3대 역사기관에 뭐 쌀을 수탈해 간 게 아니라 수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는 책의 공조자들이나 또 뭐 좀 전에도 나왔지만 대한제국이 존속했다 한들 일제 강점기보다 행복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을 안보실장에 임명하지 않나. 그렇죠. 일제 치하의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독립기념 관장이 되고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밀정이라고 말하고 네. 독립군의 후손 모임인 광복회 회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지했던 양반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태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면 이거 친일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거든요. 네, 20%대에 머물러 있어요. 예. 어떤 정책을 해도 어떤 인사를 해도 뭘 하더라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정 지지층, 강경 보수층은 굳히자, 즉 강경 보수층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이제 그 총장직을 벗어 던지고 정치에 투신했을 그 시점부터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한 이념이나 비전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지 아무것도. 않습니까? 네. 그냥 문재인 정부 때려잡는 것 예.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핍박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뛰어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에게 지금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기에게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믿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네. 당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바로 이거요. 예.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자신 피해자 역사에 되고. 길이 남는 사람이 된다. 단순히 일본 뭐 역사에 낫겠죠. 범국 역사에 남을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그 이제 보수적 검사 출신 이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를 보수 세력이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이나 비전이나 이게 없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이것이 역사에 남는 길이다.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치 큰 이념이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이종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산 또는 용산 근처에 있는 밀정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의 귀에 속삭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가셔야 됩니다. 믿게 되고 물론 뭐 밀정 외에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밀정 혹은 부인 혹은 어쨌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갈 길은 이 길이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걸 그렇게 한 이제 본인도 것이다. 이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는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 못했던 콤플렉스, 그다음에 권위주의 정권 때 조상들이 친일파였던 그렇죠. 컴플렉스가 있죠.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때는 민주화 운동 못하고 독재에 부역했던 콤플렉스, 이 있죠. 친일과 독재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 윤석열도 실제 젊은 시절에 뭐 아무 관계 없이 독재 정권 하에서 검사 노릇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종의 친일 또는 독재 부역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하는 게 뉴라이트 사상이거든요. 뉴라이트 사상을 받아들이면 친일 문제도 해결되고 독재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 전후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어차피 생각합니다. 공백이었으니까 그렇죠. 빈 도화지 같은 곳에 백지에 백지에 하필 그때 가까이 있었던 뉴라이트들 일부가 그림을 막 그려넣었고 그걸 다 흡수해서 그게 자기 것인 양 역사의 사명인 양 이렇게 믿고 있다 지금은. 믿고 있고 지금 아주 강한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종찬 회장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정말 그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 양반이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하지만 시대 과제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하지 나한테? 어린 시절 생각하면 그 윤석열 학생이 이종찬 이제 회장을 갖다가 아버님 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 가까운 사이고 네. 그 이철우 교수하고는 친한 친구 중마고우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모습과 달라져 버렸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념과 비전 이런 문제는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검사 윤석열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네. 국정 운영 책임을 질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그런 비전도 가치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이제 뉴라이트에 둘러싸이고 뉴라이트의 이념을 자기 것으로 하고 난 뒤부터는 자신이 옛날에 존경했던 그 대표적인 뭐 진짜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도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왜 저러시지? 저 노인 왜 저러지? 이 정도 머릿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영토 문제 저는 독도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데 군에서 배포했던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군주행 지역이라고 사상 최초로 표기했다가 거뒀고 그거는 실수가 아니란 말이죠. 기가 실수일 수가 막히죠. 없죠. 예. 또는 뭐 신원식 국방장관도 역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말을 한 적도 있고 외교부의 일본 괴항 문건 2023년 버전을 보면 윤석열 정권 버전이죠. 일본이 그동안 했던 독도 망언들 수십 페이지에 걸친 게 전부 다 삭제돼 버렸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거 모든 뒤에는 김태효가 있다 생각하고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데 지금까지 안보실장이 4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1차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김태효 1차장이 실세고 안보실장들을 바꾸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김태효 씨가 낙하손해상 수상자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교수 시절에 쓴 논문을 보게 되면 예.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부터 좀 출발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공장장께서 2000년 초반에 했던 얘기가 맞습니다. 벌써 그러다가 이제 MB 때 청와대 들어갔다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북한에 돈 주는 문제 이런 게 터져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고 네네. 그 청와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천안함 북한 수행이라고 말해달라고 북한에 돈 줬다 이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터뜨렸고 예. 그 외에 이제 그 일본과 은밀하게 군사 동맹에 주는 어떤 조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또 다 문제가 됐죠. 예, 그런데 다 문제가 그때 됐죠. 본인이 실천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가 되면서 그 당시 본인이 못했던 걸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번에 안보실장으로 예. 임명되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가서 예. 자신의 표현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협력 군사협력 관계에 서명을 하고 왔다고 예. 블룸버그 통신하고 일본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데 그게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걸 하고 왔다고 예, 스스로 얘기를 불가역적인. 했어요. 자랑하듯이. 그렇다면 한미일 문제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협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군사협력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군사동맹이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군사 동맹이라고 하게 되면 그쪽 한 일방 국가가 침략을 당하면 자동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이라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북한이든 어디든 침략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상륙을 하게 돼 있어요. 한반도에. 절대 그 어느 정부도 그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느 정부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위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예. 만약에 그게 군사동맹 수준이라면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랬더니 신원식 장관이 그런 내용 없습니다라고 국방위에 답을 하셨어요. 예. 문제는 그 한미일 국방부 장관 사이에 서명했던 그 돌이킬 수 없는 협력 문서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안보실과 국방부만 알고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데 국회에서 국회 비준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하라. 즉 국방위원들에게만이라도 공개하라 그랬는데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흐름이 지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그 10여 년 전에 김태효 그 교수가 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구상했던 것 예. 한미를 군사 동맹 정도로 묶어내자. 예. 그리고 대북, 대중, 대러 전선을 만들자는 게 김태효 씨의 구상입니다. 그게 일본 국어의 구상인데 그렇죠. 사실은. 똑같죠. 예. 그러니까 낙하손의 상 받았겠죠.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특히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일 국방장관 그 협력 각서 서명된 각서 내용을 모르는데 전 제일 걱정이 그 한반도 무태 육지에 일본 자위대를 데리고 오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는. 근데 독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해군 공군 공동 훈련을 하면서 예. 독도에 일본 배가 정박한다거나 접안한다거나 이런 일까지 허용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거를 우려하는 바인데,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독도를 군사적 기지로 썼단 말이죠. 그렇죠. 러일 전쟁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고 독도를 기점으로 독도 근처에서 그런 훈련한 적도 있잖아요. 독도를 기점으로 대북, 대중, 대러시아 기지로 삼는다. 삼국에. 그러면 그 자위대 배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협력각서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언론에서 관심이 덜한데 제가 이제 강 대표 이전에 그 국방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촉구합니다. 김태호 차장 계속 언급하셨는데 김태호 차장은 저는 이분은 그 친일이 아니라 그냥 일본인 아닌가 싶은 마음.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더군다나 안보실 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중꺾마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자기 방식으로 바꿨는데 일본 버전으로 바꾼 거죠. 친일 버전으로. 저는 그 말 듣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죠. 이 말이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입에서 나옵니까? 참나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저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고 또 김태호 씨를 포함한 안보실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과거에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반잔의 물을 채우면 된다. 그러면 일본이 반잔의 물을 채울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정부가 반잔물 채우면 바로 마셔버리고 또 채워. 근데 우리는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마음에 따라 일본이 그 물을 마시도록 계속 우리는 채워주고 모든 양보 다 하고 사과 안 받아도 되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총지휘자가 전 김태호 1차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듣죠.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들어봅시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저거는 일본인이 할 말이에요. 게다가 그 김태호 씨 또는 고위 관계자가 했던 말인데 실명을 밝히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저 실명을 얘기하지 않을 건데요.
일본이 사과하는데 피로감을 느낀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수십 번 사과해서 일본 피로감 어찌나 다들 일본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피로감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맨날 옥신각신하고 사과하라 그러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그걸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일본의 진정하지 못한 태도에 피로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계속 사과해야 되니 일본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정찬 그 회장께서 밀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 아닙니까? 네네네. 저는 큰일 칠 거라고 봅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뭔가 큰일 치려고 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내년 그 행사 전에 모든 걸림돌을 이제 걷어내는데 그 걸림돌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들을 모두 접는 방식 또 일본이 강변해왔던 것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다 정리하고 일본국의 역사 스택을 받아들이고 네. 일본 주장은 다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 걸림돌을 정리하고 내년에 뭐 동경이든 또는 뭐 서울이든 모르겠습니다만 큰 행사 하나 치를 것 같습니다. 야, 그러려고 지금 역사기관들부터 시작해서 독립기념관 또는 이 관련된 인사들 전체를 다 정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외교지 디플로매트에서 일본 정부는 완벽한 공범을 발견했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공범이란 말을 딱 썼지 않습니까? 역사 세탁의 공범을 발견했다. 네. 완벽한 공범이란 거죠.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그 반국가 세력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쭉 들어보면 누구를 뜻한다고 보십니까? 뭐 100% 야당과 비판적인 언론, 비판적인 시민사회 단체라고 보고요. 저는 거죠. 이 반국가 단체로 이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를 규정하는 건 전형적인 독재자의 발상이거든요. 반국가 세력. 예. 그런 말은 민주화 이후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체제 전복 세력인데. 그러니까요. 국가 전복 세력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검사 윤석열은 우리 특수부 검사로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공안부 검사 윤석열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보면 특수부 검사로서 총장이 되었는데 그 뒤로 공안부 검사도 꼭 챙겼습니다. 즉 지금 국가 운영을 검찰처럼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선 두 축이 필요한 겁니다. 검찰에서 두 축은 특수부하고 공안이거든요. 이제 특수는 지금 계속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때려잡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공안 세력입니다. 공안 검사 역할을 해줄 사람들인데 그게 한편으로는 뉴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관되다 봅니다. 즉 특수부 검사 더하기 공안부 검사의 모습을 합친 게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고 그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가 합해진 모습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 검은 세력.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그러면 이데올로기 공사를 해야죠. 옛날 공안검사 공소장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 권위주의 정권 때 뭐 반국가 세력이 준동을 하고 해가지고 공소장 낭독한 것을 지금 대통령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낭독하고 나한테 반대하면 너는 반국가 친북 세력이야. 게다가 검은 세력이라지 않습니까? 요즘 검은 세력까지 더해졌죠. 그럼 때려잡는 거는 검찰을 동원하는 거죠.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경호실을 책임지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한 인사인데.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이제 경호처장으로 이고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용현 씨가 고등학교 1년 선배 아닙니까? 예. 애초부터 국방부 장관 가기로 돼 있었다고 저는 뭐 알고 있고요. 실제 경호처에 있으면서도 군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처장이. 예, 그래서 김용현 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이 알력이 있는 걸로 많이 군내에는 파다했는데 아하. 그것만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바깥에서 즉 경호처장으로서 군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번 10월에 대대적인 군 장성 인사가 있습니다. 10월에. 네, 아주 대대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이때 김용현 처장 개인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인사권을 발동해서 군 전체를 장악하는 게 있고 그 말은 윤석열
충성하는 그 군 장성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래서 혹여 만약에 뭐 야당이 탄핵을 시도한다든가 혹은 여러 상황이 발생할 때 군을 자기 편으로 두는 그거 매우 중요하죠. 실제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정권이 흔들릴 때 막판에 탄핵 촛불로 흔들릴 때 그 당시 기무사죠. 계엄령 문건 예비하는 문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뭐 지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만은 군을 그래도 가장 최후의 무력을 윤석열 사람으로 채운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윤 대통령 마음속에 지금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보니까. 아, 그럼요. 그런 인사들을 네, 보면 네. 한 밤에 잘 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일단 입으로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검찰과 군을 친위 부대로 채우려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시간도 많이 돼가지고 예. 그 당 대표가 된 이후 한동훈 대표는 그 전보다도 더 주목도 혹은 평가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 대표 후보 시절에는 예. 나름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그 일정한 차별화를 두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 전략상. 그런데 세불리함을 느낀 것 같아요. 되고 대표가 나서는. 되자마자 다시 꼬리를 내리고 그 제3자 추천 특검 같은 경우도 막 하겠다고 자랑질을 하다가 자랑질.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원내대표 몫이라고 싹 바꾸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제3자 추천 받자 그러니까 갑자기 제보 공작도 넣자라고 해요. 예. 그랬더니 그 제보 공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그래 하자. 내 것도 특검 수사에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은 또 안 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아직 생각이 안 났어요. 어떻게 무슨 핑계를 낼지.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해가는 기술은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 같은데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다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척을 지거나 완전히 선을 그을 정도의 그런 용기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서 세를 지금 도모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대립각을 세워서 어느 순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배포가. 저러다가 올해 10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나면 예. 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또는 용산에서 바꾸겠죠.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3, 4주 이내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